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망입니다.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선투현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환율이 하락했고요.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자, 올해 세수 펑크 59조 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자, 국내 수입이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올해 크게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자, 예산 대비 14.8%가 부족하니까 엄청난 부족이죠. 자, 세수가 급감했습니다. 최고의 대안은 부동산 규제를 줄여서 거래를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이 거래가 될 때는 막대한 세금이 발생을 하죠. 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이사, 인테리어, 가전, 가구 등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실에 메이저리그급 동구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호텔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자, 2031년 말 돔구장과 컨벤션 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 잠실의 세계적인 규모와 시설에 돔구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관광, 레저, 엔터테인먼트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이 그 현대자동차 GBC고요. 그리고 여기가 무역센터. 네, 그리고 여기가 잠실 운동장이죠. 자, 그래서 잠실 운동장, 현대차 GBC, 그리고 여기 영동대로 네, 삼성역 지하 개발까지 된다고 하면 강남에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남의 중심은 강남역이 아니라 삼성역 주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경전철과 여러 가지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삼성역이 어떤 강남 교통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자, 레지던스 수천만 원 강제금 추석 전에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내일 정도에 더 구체화된 대책이 나올 것인데요. 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시장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규제를 줄여서 사업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원희룡은 지금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시중의 임대 물건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세 월세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원희룡은 규제를 풀어서 사업성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뭐 층고를 높여서 뭐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뭐 30층까지 지어줘서 사업성을 높여준다 그런 의미죠. 하지만 건설사는 그런 층고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분양받을 그런 수요자가 있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분양받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건설사는 결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네, 사업성이 좋다고 해도 분양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사업성 자체가 분양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빌라 오피스텔은요, 실수요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로 투자자가 사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앞으로 투자자는 급감할 것인데요. 다주택자가 더 늘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도 2012년부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갭 투자가 급감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17년부터 전세가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자는 계속 급감할 것이고요. 전월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가 크게 오르게 될 것이고요. 전세가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갈현, 북아현 재개발 암초된 조합 갈등입니다. 2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공사비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자, 앞으로 공사비 갈등은 정비 사업의 최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공사비 문제로 분양과 어, 공급은 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급이 되지 않아서 임대가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자 싸늘한 빌라 전세 시장입니다. 빌라 역전세 금액만 수억 원, 속아리하는 집주인들이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시가의 126%로 어, 전세 보증보험 그 가입 문턱을 낮추었죠. 더 이제 문턱이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역전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인들이 여러 개 생긴다고 하면 전세를 놓지 않습니다. 이제 월세로 늘리게 되기 때문에 시중에 어, 전세 물건은 더 감소하고요. 시중에 월세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담을 임차인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빌라 전세가가 13개월째 내리막이고요. 매매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 보증보험 금액을 줄이니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 물건이 감소하니 월세가가 오르고 있죠. 자, 지난 2년 전에 비해서 월세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2년 후에는 월세가가 더 오를 것입니다. 자, 원룸 월세 100만 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LH 3기 신도시 교통망 적기 구축 50만 가구 공급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부 구상일 뿐이고요. 상상일 뿐입니다. 자, 3기 신도시 지금 토지 보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하죠.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건 뭐죠?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토지 보상과 공사비의 증가, 공사기의 기간의 연장으로 입주는 예상보다 느려질 것입니다. 자, 토지 보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교통망과 뭐 수도가스, 전기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되죠. 그런데 또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3년 반 정도가 걸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 정부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인데요. 앞으로 3년 7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신기 신도시 입주는 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전세가가 크게 오를 것이고 결국 빌라, 오피스텔, 주택수 제한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와 오피스텔은 공사 기간이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짧기 때문입니다. 자, 서울의 기간별 수요 입주 물량을 보면요. 24년에 크게 감소하고요. 26년, 27년도에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의 임기 말인 2027년이 다가올수록 공급은 더 감소합니다. 임대가의 상승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년간 월세가, 전세가는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차 확대, 비싼 집이 더 올랐다. 자, 세종, 경기, 서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비싼 주택은 어디 있나요? 거의 다 서울에 있죠. 그런데 세종과 경기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비싼 집이 더 오른다고 하면 서울의 상승이 가장 높아야겠죠. 하지만 세종과 경기의 상승이 더 높습니다. 실제 인구와 일자리의 증가가 서울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잠실 야구장, 호텔 품은 돔구장이 된다고 합니다. 객실에서 경기 관람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돔구장으로 바뀔 것이고요. 또 여기가 또 어떤 케이팝의 초대형 공연장이 될 수가 있겠죠. 2026년도에 착공을 하고 2031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잠실 운동장은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고요. 삼성역은 강남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롯데월드까지 한 2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많이 가격이 상승하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래서 엘리트라고 하죠. 엘리트 아파트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실 운동장이 개발이 되면 잠실 롯데월드와 롯데타워의 위상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잠실 엘리트 아파가 강세인 것도 같은 이유이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과 롯데월드 사이에 이곳들은 어, 크게 발전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안 된다. 공공 부분의 물량을 늘리겠다. 자, 음, 소형 저가주택은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비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소형 저가주택에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청약의 불이익을 없앤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실수요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가가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전월세가는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